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영상으로 공유할 주제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이 심각하게 많이 빠진 상태라면 어떻게 하지? 이 주제예요.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신 카카오 같은 종목도 해당이 되겠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16만원 이상에서 어디 고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5만원까지 갔다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10만원 빠졌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마이너스 70% 난 거거든요. 만약에 이때 사놓고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70%잖아요. 물을 타고 추가 매수를 했는데도 마이너스 60, 70%, 80% 이렇게 가는 경우 꽤 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런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 덜어 계실 텐데, 오늘 이제 요런 상황으로 너무 심각하게 빠져버린 상황으로 현재 어려운 주식 시장을 맞이하고 있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주제로 오늘 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또는 그 이상 종목이 좋고 안 좋고랑 상관없이 심각하게 빠졌을 때 여러 생각이 들잖아요. 이 주식 망했다라고 보기에는 근데 카카오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망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계속 하락은 하고 있는데 하락하는 와중에 가끔씩 이렇게 양봉도 나와주곤 하니까 이게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관리를 위해서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러려면은 주식 투자에서 좀 투자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네. 일단 간단한 원리인데,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를 해보게 되면은 계좌에서 가장 쉽게 보이는 거, 여러분들이 매수한 매수가, 매수 평균가죠. 평단가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유 수량, 내가 얼마나 샀는지, 이 두 가지를 쉽게 볼 수 있는데, 하락했었을 때 그냥 쉽게 마이너스 50% 정도라고 해볼게요. 이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원에 보유 수량 1000주가 있었다. 그럼 1000만원어치 주식을 산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종목이 현재가가 5,000원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50% 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마이너스 50%를 넘어가게 되면 되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제일 쉽게 생각하는 거, 관리해서 그냥 기다려보지 존버. 만약에 존버를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되냐면은, 5,000원짜리 내 주식이 기다려가지고 만원이 간다는 건, 5,000원부터 만원이 간다는 거는 100% 상승이 필요합니다. 2배 상승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분명히 50% 빠진 건데 여기선 2배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숫자에 괴리감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손절을 잘해야지, 지금이라도 잘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존버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만원짜리에 샀는데 5,000원에 손절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1000만원 주고서 샀는데 내 수중에는 500만원이 남아요. 500만원 밖에 안 남는 거죠. 이거 가지고, 그래 지금 시장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 가지고 다시 뭔가 새로운 거 잘 나갈 만한 종목 사가지고 매수하게 되면은, 그래서 본전 다시 찾지 메이크업 하지 이렇게 할 때도 여기서도 500만원이 1000만원이 되려면은 다시 2배 뛰기, 100% 상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숫자의 불리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게, 이러한 상황에서 존버나 손절 둘 다 숫자의 유리함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불리함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걸 먼저 이해하시면 좋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유리함이 발생하는 이 틈이 뭐가 있냐,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유리함 틈새는요, 보유 수량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원에 1000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가가 5,000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들 맨날 마시던 딸기 우유를 오늘은 편의점에 갔는데 1+1 행사를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똑같은 만원이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주가 아니라 2주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5,000원이니까 현재가가 1+1으로 2주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만으로도 관점이 많이 바뀌어요. 현재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만원에 내가 샀었던 게 5,000원이기 때문에 많이 빠졌으니까 짜증나 망했네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내가 모아가고 내가 담아가고 있는 카카오란 주식이 많이 세일해주는구나, 이 정도로만 관점을 바꿔도 마인드에 많이 도움이 되고, 이 2주로 바뀐다는 거는 이때부터는 이제 1000주에 한 주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1+1이라고 했잖아요. 2주씩 올라가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현재가가 하락한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매수가, 평단가 내려오는 게 같은 금액에서 수량이 더 많이씩 채워지기 때문에 더 크게 내려와 주죠. 평균 단가 자체가.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 50%라는 것을 관리를 한다는 것, 숫자로 풀어간다는 거는 매수가를 차분하게 낮춰야 되는 거고 보유 수량을 차분하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균형 잡기 게임을 하는 건데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매수가를 빨리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돈을 좀 빠르게 소진을 하는 거죠.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다 쓰고 나서 지금 현재 보유 수량을 최대로 높여만 놓고서 손 놔버리는, 그렇게 다시 존버가 돼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가는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다 사용하지 않고 여지를 남기면서 매수가는 낮추고 보유 수량을 올려가는 이 원리를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정확한 하락장에서 필요 팁입니다. 자, 이게 쉽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다. 반토막이 났으니까 예전에 하나 사던 거 두 개 살 수 있다.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유리한 거니까 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낮은 가격에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는 내 매수 평단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타기를 한다. 이런 느낌인데 결국은 그래서 물타기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 여기까지 이제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현재 주식의 상태가 안 좋거나 지금 뭐 대내적인 악재가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가뜩이나 조심스러운데 이 조심스러운 상황에 단순히 그 가격적 이점과 수량을 많이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많이 사기는 당연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회를 어떻게 잡죠?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런 원리가 있으니까 잘 고민하면서 천천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실사례를 조금 보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쉬운 단어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식 계좌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 예수금이죠. 이게 결국에는 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산안이에요. 항상 일상생활 할 때 많이 들었죠. 예산안, 예산 책정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중요도는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 도대체 예산안을 어떻게 짜야 잘 짜는 건가? 이 부분이 어렵긴 해요. 이 부분이 결국엔 디테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도움될 만한 팁을 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디테일을 짤 때 이 종목에 현 시점 마이너스 50%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시점에서 마이너스 50% 또는 그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밸류에이션, 주식 용어인데 이렇게 들으면 또 어렵겠죠? 그럼 뭘 하라는 거냐? 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여야 될까? 이게 당장 초보자들이나 주식 투자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물타기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뭔가 효과를 바로 봐서 바로 전환하고 바로 역전하고 바로 탈출하고 이런 거를 꿈꿔요. 이거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꿈 깨세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마이너스 50% 난 종목을 지금 행위 딱 한 번 하고 나서 바로 역전에 성공한다? 되면 좋겠죠. 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하는 게 맞는데 그럴 일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일단 그 꿈부터 깨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일 거예요 아마. 여기 예를 들면은 16만 원에 물려 있어요. 물려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오는 와중에 만약에 요 상태가 됐다고 쳤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여기 8만 원에서 추가 매수 잔뜩 했으면 지금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는 이게 꿈 같은 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꿈을 계속 쫓아가는 건데 여기서 내가 추가하면서 잔뜩 했으면 여기서 나왔을 텐데 라는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머릿속에 기준점이 내가 어디서 들어가면 바로 끝낼 수 있지? 어디서 시작해야 바로 수익을 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머리가 계속 그쪽으로만 돌아가니까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알려줘야지 왜 계속 말을 빙빙 돌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생각은 버려라.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밸류에이션부터 다시 해라. 이 얘기로 이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맞아요. 이거를 원하고 꿈꾼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것도 지나고 나서 이걸 봤으니까 여기에 껴맞추기 해서 여기서 이만큼 샀었으면
지나간 바짓가랑이 붙잡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후에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온대 안 나온대는 나와보지 않고서는 모른다라는 전제에서 여러분들은 실전 투자를 한다는 거. 그럼 여기서 확실성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확실성을 높이는 게 지금 당장 빠르게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마이너스 50%인데 이걸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결한다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어서 저점을 알려줘, 언제 물타야 되는지 알려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저희가 말하는 거는 이 마이너스 50% 상황에서 이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이 상황에 맞춰서 나는 이거를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무조건 해결할 거야. 근데 그 무조건이라는 거는 안 되면은 안 되고 되면 되는 거야가 아니라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나는 대응해서 해결할 거야. 현재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해서 그거에 맞는 전략을 이제부터 실천을 해서 해결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은 되게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차이를 극복을 해야 이제 저희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고 사실은 주식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저도 계속 거두게 되네요. 그쵸. 그냥 이게 표현이 확실이란 단어에서도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해석이 가능하니까 자꾸 부연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잘하는 사람의 확실은 이 똑같은 마이너스 50%를 해결해도 10번 중에 9번 내지 10번, 9.5번은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은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때 이랬어야 되는데 여기서 팡 물탔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 기가 막히게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10번을 해가지고 한 번 내지 2번 될까 말까라는 게 이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이야기를 좀 거들고 싶습니다. 네, 이건 아마 매일 고민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처럼 코스피, 코스닥 다 반등을 하잖아요. 확실하게 반등을 하는 시장인데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오늘 반등을 했을 때 오늘 같은 때 되게 많이 그런 생각 하거든요. 어제 물 탔어야 되는데 종가 베팅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좀 내가 덜 하거나 안 해가지고 오늘 같은 장을 날렸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말한 관점을 좀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을 추적하는 좀 상황을 봐볼게요. 16만 원에 들어갔고 지금 현재가 어찌됐든 5만 원대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보는 게 적합할까? 이거를 추적하는 방법은요. 실제로 분석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거를 다 말하기에는 끝이 없으니까 좀 초보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선으로 한 2가지 정도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위값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값을 일단 기본으로 잡으세요. 단위값이 바뀐다는 거는 예를 들면 16만 원이었는데 10만 원. 여러분들 현금, 돈의 화폐 단위가 바뀌는 그런 금액들 있죠. 그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라운드 피겨 값이 적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데가 좀 중요한 가격이긴 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재산정할 때 그렇게 화폐가 바뀌는 돈 16만 원이었으면 10만 원이 될 수 있겠죠. 이거 일단 기억해 두세요. 이게 밸류에이션을 재산정한다는 것부터 조금 더 쉽게 설명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히스토리를 좀 따져보면은 17만원 3천원에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이 당시에 이제 생각하기에 20만원을 바라본다던가 뭐 30만원을 바라본다던가 뭐 10만원 밑으로 가면 손절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때 그 기준점이 10만원대에서 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10만원대가 깨지고 5만원대 이렇게 만원대로 내려온 이 상황에서는 원희스팀 얘기를 해석하자면은 10만원대에 대한 그 기준점은 그냥 버려라. 이제부터는 그냥 이 아래에서 뭔가를 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로 들렸거든요. 네, 맞아요. 그 가치를 다시 산정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꿈꾸던 왕년에 나 때는 말이야. 나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야. 이런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다. 정신 차리자.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존버하면은 17만원 가겠지라는 생각 자체는 이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네. 10만원대 이상은 이제 없어진 거니까는. 나중에 뭐 다시 그런 왕년의 전성기 같은 시절을 찾게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오고 나서 생각할 문제지. 지금 그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쵸.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산정 이거는 진짜 해야 되는데 초보자일수록 못해요. 미련 때문에. 이거는 진짜 지나간 왕서방이 왕년에 나 때는 말이야 여기서 헤매면서 그냥 과거에 살고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것부터 탈피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사실 뭐 70%까지 갔다는 얘기는 카카오 아니더라도 다른 주식들도 다 그렇게 뭔가 좀 단위가 달라졌을 텐데 뭐 예를 들면은
자, 이거 예전에 저희가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 같고, 저희 클럽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서, 뭐 예시로 들어보는 종목인데요. 이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 뭐 이것도 예전, 뭐 불과 1년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막 5,000원, 4,000원, 그리고 여기는 막 10,000원 이상, 막 이렇게 갔던 종목인데, 이거 최저 960원까지, 동전주까지 된 주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많이 단위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 많이들 하시니까 네.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다시 할 때 첫 번째 팁은 돈의 화폐 단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라운드 피겨 값이 될 수 있는 그게 이제 쉬운 접근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요. 이것도 저는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시청자분들이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적인 방법을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해요. 반접기. 반접기가 뭐냐면은 대체로 내가 이거 한 8,000원에 들어가 있었다. 여기서부터 물린 거다. 지금 현재 평단가는 8,000원이다. 이렇게 보면은 8,000원이에요. 지금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반 접으면은 8,000원, 1,000원, 반 접으면은 4,500원. 일단 이렇게 추정하기. 이거라도 하기. 사실 이거는 디테일은 좀 내려놓고서 아예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접근한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라도 접근하게 되면은 해야 되는 관리 방향에 관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잡아놓고 나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매수가랑 수량이 있을 때 매수가를 이 새로운 밸류에이션 가격에 절대 한 번에 가지 마세요. 근접하게 붙일 수 있게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를 향해서 내가 지금 8,000원이야? 나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4,500원이 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움직여서 목적지로 가겠어. 근데 이때 꼼수가 생각나죠? 내가 여기서 1,000만원 갖고 있었으면은 이 생각 들 거잖아요. 밖에서 1,000만원 길어와서 지금 1,000원에 1,000만원 팍 물타게 되면은 그냥 지금 당장 해도 4,500원 되는 건데 평단? 그렇게 해서 2,000만원 만들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물타기죠. 흔히 말하는. 이렇게 한 번에 채우게 되면은 그 다음엔 어떡할 건데 이 4,500원 가게 되면은 이 종목이 망고 땡이야? 이 종목이 무조건 4,500원까지 오른다는 보장이 있어야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이거를 그냥 4,500원 만들면 밸류에이션 가격으로 간다고 해서 망고땡은 아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내가 평단 4,500원 만들어 놓게 되면은 나 이걸로 무조건 수익 낸다. 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방에 이런 물타기가 절대로 좋지 않다. 이게 되려면은 그 이상, 그 다음에도 1,000만원 물 탔어. 그 다음에는 2,000만원 길어와. 그 다음에는 4,000만원 길어와. 그 다음에는 8,000만원. 그 다음에는 1억 6천. 그 다음에는 뭐 3억 2천. 그 다음엔 6억 4천, 뭐 10억까지도 그냥 돈 나와라 뚝딱 하게 되면 나 얼마든지 물 탈 수 있어. 그거 한 번에 매수도 할 수 있어. 이 정도 되면은 하셔도 돼요. 뭐 10억 그냥 길어오려고 하게 되면 그냥 길어올 수 있어. 이 정도 되면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물타기는 결국에는 예산안 문제 때문에 한계에 봉착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정된 자금 안에서 놀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똑같이 1,000만원이 있어도 이거를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나눠서 이 4,500원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차분하게 가는 거고 매수가는 낮추면서 보유 수량은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그때그때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싸게 샀을 때 수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유리한 것도 사실이고 이렇게 확보했던 수량을 여기서 중간에 한 번씩만 팔아주고 다시 사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매수가 추가로 더 떨어지고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플러스 알파의 영역이 존재하고 이게 리밸런싱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제한된 자금으로 이 밸류에이션 값에 맞춘 내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 원리를 좀 연습해보고 훈련하면서 다뤄보게 되면은 50%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이 정도 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뭐 사실 오늘 얘기했던 거 잘 이해하고 이거 할 수 있으면은 주식 겁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아, 그죠. 지금 그죠. 이게 그냥 이거 잘하면 주식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예를 들면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그걸 하는 게 가능해? 막 만약에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해 못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대부분 그렇죠.
참 어려운 얘기죠. 결국에는 여기서 이 안에서 그 경험치와 디테일인데 그래서 언제까지가 사야 되는 거고 언제 팔아야 되는 건데 항상 같은 질문 속으로 나오게 되는 게 그래서 언제 사서 언제 파는 건데요? 라는 그 근본적인 궁금증이 남으니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저희가 했던 설명이니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물어보면 네. 이 그 밸류에이션을 다시 할 때 이 단위값이 달라지는 거를 참고해라. 그리고 뭐 하다못해 반을 접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접어서 이 가격을 내가 밸류에이션을 산정을 한다는 거는 그냥 여기로 내가 그냥 평단을 맞춰 간다. 일단 그 정도 생각을 하고서 노력을 하라는 얘기일까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은 처음엔 여기였다가 여기였다 이게 계속 낮춰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계속 물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이제 난이도를 생각하지 않은 제 기준에서 실전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실전 팁은 나의 정해진 예산 안에서, 내 정해진 현금 안에서, 내 정해진 슬롯 자금, 계좌 자금 안에서, 예산 안에서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1차 밸류에이션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1차는 그냥 여기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중간 휴게소 같은 거예요. 이걸 여기까지 휴게소까지를 갈 수 있어야 그 다음에 2차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3차를 해가지고 한 마이너스 50%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도 종목발, 파동발 받으면은 가능하긴 한데 보통은 한 번에는 안 끝날 거예요. 최소한 2차, 3차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휴게소 2번 이상은 들려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시간적인,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시간적인 손실이라던가, 그리고 이걸 맞춰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적인 손실, 뭐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그냥 나 아무 손실 안 볼래라고 하면서 그냥 존버하면서 기다리고 다시 10,000원 이상 올라가는 거를 손 빨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밸류에이션 산정 다시 하면서 파동에 맞춰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고급 팁인데, 여기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스스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주식 실전 매매에서 실전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진짜 고차원적으로 높아지게 되면은 이게 손해가 아니란 것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손해가 아닙니다. 나중에 되면은 비용적인 손해는 전혀 없고 오히려 수익을 보고 수익으로 다 환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건 없죠.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손해라면 손해일 수도 있는데 이 시간적인 부분은 나중에 이거 역시도 다시 보상을 받아요. 왜 보상을 받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 행위를 하는 게 1차원적으로 보게 되면 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나 하기 싫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시간 걸리지만 사실은 그냥 냅두거나 그냥 방치했을 때보다 시간을 훨씬 앞당기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앞당긴 시간이요. 나중에 내가 이거 해결을 하고 나면 그 자금과 응집된 자금과 여기서 빠져나온 계좌의 여유로움이 나중에는 시장이 하락해 있었을 때 이렇게 반등하는 종목들 다 손절하고 여기서 잡으면 유리한 거 아니야? 지금 주식 시작하면 유리한 거 아니야? 그 기회점을 가지고 오게 돼요. 정박자로. 이거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서도 초보자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난이도는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박자 값을 잡게 되면은 저는 주식 투자에서 이게 결국에는 시간값을 보상받는 행위다라고 뭐 이거는 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종목을 이렇게 띄어놔서 이 상황에 대한 시간적 손실이 되게 짜증나고 그리고 앞으로 또 그 관리를 하는 시간적 손실이 짜증난다 이렇게 느껴지시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이 종목 하나로 몰빵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추천하지도 않고 이게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종목을 가져가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 종목의 개별적인 흐름이 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종목에서는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좀 시간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다라면 두 번째 종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정박자 상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투자가 되면은 실제로는 이 종목에서는 조금 시간이 들어가고 이 종목에서는 그 시간적 들어갔던 그 모든 게 다 보상이 되면서 나중에 보상됩니다라고 했던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계좌가 이제 전체적으로 굴러가거든요. 이게 다 그냥 막 지하실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계좌가. 그러니까 계좌가 굴러간다는 얘기는 되게 복합적인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러면서 이제 계좌를 관리해 나가다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그냥 그래 이 종목은 시간 들이는 거지.
이 종목은 그 들였던 시간에 대한 열매를 지금 따는 거지. 저 종목은 지금 그냥 애매하게 지금 시작한 거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복합적인 상황이 동시에 연출이 되고 그게 계속 굴러가면서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잘한다라 그러는 개념이 이제 약간 좀 그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데, 많은 분들이 나는 지금 다 물려 있으니까 그걸 시간 들여서 해야 돼?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돼서 되게 저희가 말하는 거랑 받아들이는 분들의 생각이랑 좀 다른 게 많이 느껴지긴 해요. 얘기 듣다가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초보자분들일수록 뭔가 이게 제대로 굴러가야지에 굴러간다가 종목이 굴러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종목이 돌아야 돼. 개별적인 종목 하나하나가 다 굴러간다라는 그런 생각. 네, 그래서 종목이 회전이 돼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얘기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거를 생각해 보세요. 단어, 예산. 예산은 결국엔 뭔데? 돈은 결국 뭔데? 주식 안에서 현금, 이거거든요. 종목이 여러 종목이 굴러가든 한 종목이 굴러가든 아니면 몇 개의 종목이 굴러가든 굴러가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든 뭘 하든 그거 상관없이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거는 돈이 잘 굴러가야 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관점으로 좀 이동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얘기지만 시간적인 부분, 이거 되게 많이들 고민하시니까 그 시간적 손실이라는 것도 결국은 본인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비교 대상이 될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당장 수익 나고 싶은데, 나는 오늘 당장 물린 거 풀고 싶은데 라고 기준점을 오늘 당장으로 놓게 되면은 하루 이틀 3일 4일 다 걸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손실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부터가 일단 되게 문제기도 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네. 이 예산을 관리하고 돈을 관리한다, 뭐 이 관리의 측면에서도 관리를 막 그냥 꾸준하게 매일매일 수익이 나면서 막 뻥뻥뻥뻥 터지면서 예산 관리를 해야지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할 텐데, 사실은 그런 게 투자가 아니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투자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약간 본인의 기준치부터가 좀 약간 0점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 생각도 좀 다시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은 다들 알 텐데, 매일 어떤 현장에 나가서 일당 뭐 6만 원씩 받으면서 매일 6만 원씩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과연 진짜로 되게 값지고 멋진 걸까? 이게 정말 최선일까? 그냥 6개월, 1년 동안 뭔가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준비했었던 걸 이뤄내서 1년 뒤에 스타트업이나 어떤 회사 사업이 빵 하고 돼서 여기서 갑자기 10억을 빵 하고서 수익을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후자가 과연 나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되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되게 만들면 되는 건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 이거 되게 만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당 찾아 떠나는 이 모습이 주식시장에서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일당도 못 벌죠. 맞아요. 중요한 거는 황당한 거는. 일당도 못 버는데 차비 만드는데 네, 이게 참 안타깝죠. 네. 자, 오늘 저희 얘기가 이거 진짜 되게 깊이 있는 얘기라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좀 어렵잖아요.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초보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저희 되게 많이 하고 뒤에서 서로 얘기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어려운 주제 한번 꺼내봤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 70% 이렇게까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손실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얘기가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에게 사실은 다 도움이 될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받아들이는 분들의 그 뭐랄까 기준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얘기가 되게 보석처럼 들리기도 할 거고, 어떤 분들은 내 기준점을 못 채우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결과적으로 그 기준점이 판타지에 있다면 그거는 문제잖아요. 그러지는 말자라는 얘기 제가 여러 번 드리게 되는 거고, 현실적인 선에서 내려와서 오늘 얘기를 본다면은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가. 그리고 오늘 얘기가 뭐 잘 이해해보고 곱씹어보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적용해서 해보시면 되고, 아무리 들어도 너무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할 줄 아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도 열어두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멀리 가실 거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 클럽, 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이런 종목들도 이 클럽에서 과거에 이렇게 수익 냈던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연습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떡하죠? 라는 질문도 이렇게 덜어 하시는데, 회원분들이 뭐 그럴 때마다 또 리터치 해주고 피드백 해주고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그 클럽에서 이제 얘기가 오갔던 것들 중에서 유튜브에도 얘기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주제도 많이 잡기도 하고 뭐 그러는 클럽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혼자서 어렵다,
나는 누군가 스승을 두고서 좀 주식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종목도 그렇게 좀 풀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희가 다 두루두루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는 뭐 멀리 가실 거 없이 그렇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클럽 어떻게 오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이버에서 주식 비디오 공유 카페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고 메뉴에 나오는 요 검색 결과 눌러서 입장을 하시고요. 요렇게 생긴 카페입니다. 맨 처음에는 네이버 로그인 한 다음에 카페 가입하기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자리에 있는 카페 가입하기 한번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고 이제 공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요거 눌러보시거나 아니면은 전책을 보기 눌러서 메뉴에 있는 필독 공지 이렇게 누르시면은 쭉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중간에 영상 2개 있는데 이 영상 보시면은 저희가 클럽 뭔지 왜 하는지 뭐 수익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좀 설명해 놨어요. 몇 년 전에 올린 거긴 한데 크게 다른 거 없으니까는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요 쭉 아래 보시면은 여기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링크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신청하시면은 저희 쪽에서 상담도 받을 수가 있고요. 가입 안내 친절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유튜브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정보 드릴 테니까는 구독해 두시고 앞으로의 영상도 살펴보시고요. 한 3년 정도 이제 유튜브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오래된 영상에도 좋은 거 많이 있거든요. 최근 영상만 보지 마시고 예전 영상까지 시간 날 때마다 두루두루 보시면은 아마 주식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많이 바뀌고 그게 다 본인의 실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도움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